한국인 87%가 매일 먹는 이 반찬,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여시고 무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옆에 혹시 당근이나 깍두기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평생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왔던 그 무한 조각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웠어요. 무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겨울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옛말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곁들이는 반찬 하나가 섞이는 그 순간 무는 콩팥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3개월 전에 만난 63세 박정숙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텃밭을 가꾸시며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생 무를 즐겨 드셨습니다. 무생채, 깍두기, 동치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잔뜩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요. 하지만 거품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들락거리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만성 콩팥병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이분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저는 박 여사님의 식단을 탐정처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범인은 여사님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특정 음식 조합이었습니다. 누구나 냉장고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고기를 먹을 때면 당연하게 함께 먹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이 조합을 올려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는 무와 최악의 궁합 4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미 약해진 콩팥세포도 되살리는 기적의 무 섭취법과 찰떡궁합 음식 4가지도 선물처럼 준비했습니다. 딱 6분만 투자하세요. 평생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3가지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들도 절대 함께 먹지 않는 무와 최악의 상극 음식 4가지를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둘째, 이미 약해진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의 무 섭취법과 찰떡궁합 음식 4가지를 공개합니다. 셋째, 우리 어르신들도 소화 걱정 없이 영양을 200%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콩팥을 조용히 병들게 했던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검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위장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무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 같은 강력한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영양소를 파괴하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도 60대 이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혈관을 막고 콩팥에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47%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간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두 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특히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몰려들면 여과장치인 사구체가 막히고 손상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망가진 콩팥 세포는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입에 들어가는 조합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시한폭탄부터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록달록한 색감이 예뻐서 혹은 건강식의 대명사라고 믿어서 자주 먹었던 비빔밥이나 김밥, 그리고 보쌈 김치 속에 숨어있는 당근과 오이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원장님, 채소끼리 같이 먹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당근과 오이도 몸에 좋고 무도 몸에 좋으니 섞어 먹으면 금상첨화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내 손으로 스스로 없애버리는 안타까운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무는 산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무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콩팥과 혈관을 청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청소 부위자, 콩팥 세포가 늙지 않게 막아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무의 비타민C가 바로 이 찌꺼기를 제거해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근과 오이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다소 어렵지만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무섭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타민C를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킬러 효소입니다. 우리가 무생채를 할 때 당근을 채 썰어 넣거나 비빔밥을 비빌 때 무화물과 당근이 서로 섞이는 그 순간 당근 속에 숨어있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깨어나 무 속에 있는 비타민C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와 당근을 섞어서 갈아 놓았을 때 단 몇 분 만에 비타민C의 78%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혹은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사실은 영양가가 거의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국 비타민C가 사라진 무를 먹는다는 것은 콩팥을 보호해줄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습니다. 콩팥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노화가 빨라지고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냉장고에 당근과 오이가 잔뜩 있는데 다 갖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이 치명적인 궁합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는 산성에 매우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당근, 오이를 함께 무치거나 요리할 때 식초를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초의 새콤한 성분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무의 소중한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초가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만약 식초의 신맛이 싫으신 분들은 가열 조리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도 약하기 때문에 당근을 미리 기름에 살짝 볶아서 익힌 다음에 무와 섞으시면 효소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특히 김밥을 싸실 때 당근을 생으로 넣지 마시고 꼭 팬에 볶아서 넣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작은 지혜입니다. 보쌈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김치 속에 당근이나 오이가 섞여 있다면 가급적 골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에 콩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밥상 위에 색깔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속 장기들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쩌면 돈 낭비, 건강 낭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타민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심지어 믿었던 건강마저 배신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억울함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선물로 가장 많이 받는 보약 중의 보약, 인삼과 각종 한약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어른들로부터 한약 먹을 때 무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물을 안 먹게 하려고 지어낸 미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서 피를 맑게 하고 콩팥 기운을 북돋워주는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숙지황이 무와 만나면 그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빗대어 머리가 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무와 보약이 만나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경고였던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세 이영호 선생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며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선생님은 대전에서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시다 은퇴하신 아주 곧고 깐깐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최근 들어 자꾸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소변에 거품이 잔뜩 끼면서 밤마다 화장실을 대여섯 번씩 들락거리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정밀검사 결과는 초기 만성 콩팥병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단백뇨도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에 아주 이상하고도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급격히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겠다며 자식들이 큰 마음 먹고 백화점에서 사들인 최고급 6년근 홍삼 농축액을 무려 6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식품인데 왜 선생님의 몸은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콩팥은 망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선생님의 식단 일기를 탐정처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선생님이 식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드셨던 아삭한 깍두기와 시원한 동치미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침 공복에 쌉싸름한 홍삼 농축액을 한 숟가락 드신 직후에 쓴맛을 없애기 위해 입가심으로 시원하고 아삭한 깍두기를 서너 개씩 집어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구마나 떡을 드시면서 소화가 잘 되라고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씩 들이키셨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수백만 원어치의 비싼 홍삼을 맹물로 만들고 오히려 콩팥을 병들게 한 주범이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인삼과 홍삼은 대표적인 보기 약재입니다. 즉, 땅의 기운을 받아 몸속의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무는 하기식품의 대명사입니다. 꽉 막힌 속을 뚫어주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창과 방패처럼 성질이 정반대인 두 음식이 뱃속에서 만났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인삼이 낑낑대며 귀한 에너지를 채워 넣으려고 하면 무가 가차없이 그 기운을 끌어내려 소변과 대변으로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난로를 피워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영양학적으로도 무의 섬유질은 위장 통과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무가 홍삼을 끌어안고 순식간에 장을 통과해버리니 몸에 흡수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싼 똥을 만드는 셈이 된 것이지요. 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콩팥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삼의 약효 성분과 무의 소화 효소가 위장에서 충돌하면서 서로 엉겨붙어 흡수되지 않는 거대 분자 찌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영양분이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할 노폐물로 인식합니다. 결국 콩팥은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져 힘겨운 상태인데 주인님이 비싼 돈 주고 먹은 이 덩어리들을 걸러내느라 쉴 새 없이 과로를 해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느끼셨던 극심한 피로감과 단백뇨는 콩팥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비명소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 선생님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사준 약을 내 무식한 식습관 때문에 똥으로 만들었다니 내가 내 몸을 망쳤구먼 하시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당장 무김치와 동치미를 끊으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홍삼이나 한약을 드실 때는 약효가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두고 무요리를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으신 선생님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붉은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콩팥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자녀분들이 사주신 귀한 보약이나 홍삼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옆칸에 깍두기나 총각김치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의 거리를 견우와 직녀처럼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길이고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갑상선을 노리고 콩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까먹는 이것, 바로 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근과 오이로 인한 영양소 파괴, 그리고 인삼과 무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금전적, 건강적 손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나는 인삼도 안 먹고 당근도 잘 안 먹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와 네 번째 상극 음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한민국 겨울철 가정집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국민 간식이자 반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갑상선 건강과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경고할 위험한 짝꿍은 바로 겨울철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까먹는 새콤달콤한 귤입니다. 겨울에 뜨끈한 소고기 무국이나 무조림으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후식으로 귤 한 바구니를 가족들과 나눠 드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습은 시한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어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평소에 갑상선 기능이 약하거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 사소한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며 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만나면 갑상선 기능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성질로 돌변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아서 호르몬을 분비해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무와 귤이 만나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 비대증이 생기거나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쉴 새 없이 혈액을 공급받아 걸러내야 하는데 피가 잘 돌지 않으니 콩팥 세포가 서서히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심코 먹은 귤 몇 개가 나비 효과처럼 번져서 갑상선을 망가뜨리고 콩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무가 들어간 식사를 하셨다면 귤은 최소한 2시간 뒤로 미루시거나 다른 날 간식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특히 소화기가 약하고 피부가 예민한 어르신들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잡채나 볶음 요리에 자주 들어가는 목이버섯입니다. 쫄깃한 식감 때문에 목이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잡채를 할 때 무화물과 목이버섯을 같이 넣고 버무려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볼 때 무와 목이버섯은 둘 다 성질이 서늘하고 차가운 식품에 속합니다. 나이가 들어 위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 성질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립니다. 더구나 목이버섯에는 특유의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의 생화학 성분과 만나면 예민한 분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8세 신명숙 여사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과 심한 속 더부룩함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피부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이 증상은 식단을 조절하면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식단에는 항상 무채무침과 목이버섯 볶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뱃속에서 만나 가스를 유발하고 그 독소가 피부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피부 가려움증인 소양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무와 목이버섯을 함께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되어 배에 가스가 차면 복압이 올라가고 이는 곧 뒤쪽에 있는 콩팥을 압박하여 혈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너무 걱정되거나 무서우신가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먹고 살았구나 하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위험한 질환들을 피해갈 수 있는 보물지도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것만 잔뜩 들어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어가던 콩팥 세포도 벌떡 일으켜 세우고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적의 무섭취법과 환상의 짝꿍 4가지를 지금부터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방법은 뼈가 약하고 소변 보기가 힘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산삼보다 귀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나요? 내가 그동안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허탈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망가진 식습관을 바로잡고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기적처럼 되살려낼 반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상극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 찰떡궁합 음식과 조리법은 여러분의 몸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그 대망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1,000원 한 장이면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서민의 보약, 바로 무말랭입니다. 아마 원장님, 겨우 무말랭이요? 그거 그냥 밑반찬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단언컨대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비싼 산삼이나 녹용보다 이 흔한 무말랭이가 100배, 1000배 더 귀한 명약입니다. 왜냐하면 무가 햇볕을 받아 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화학적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싱싱한 채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는 예외입니다.
무는 수분이 91% 이상인 채소인데 이것을 햇볕에 바짝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그 자리에 영양소가 고농축으로 응축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를 말렸을 때 뼈 건강의 핵심인 칼슘 함량은 생무보다 무려 21.7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철분은 46배, 식이섬유는 14.3배나 늘어납니다.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억지로 마시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풍부하고 멸치보다 흡수율이 좋은 것이 바로 이 무말랭이입니다. 즉, 무말랭이를 먹는다는 것은 콩팥과 뼈를 동시에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이영희 여사님의 이야기는 이 무말랭이의 기적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여사님은 대구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시며 활기차게 사시던 분이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젊어서부터 고된 일을 많이 하신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 뼈가 급속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주골이라고 하여 콩팥이 뼈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칼슘이 줄줄 새어나가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골다공증 수치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조차 수술을 꺼릴 정도였고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독이었기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진통제를 줄이는 대신 매일 이 차를 물처럼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바로 무말랭이 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무말린 물을 먹고 내 뼈가 좋아지겠어? 라고 의심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따뜻한 무말랭이 차를 보온병에 담아 다니며 수시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신 이 여사님이 지팡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제 진료실로 성큼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던 뼈 사이사이가 눈에 띄게 채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콩팥 여과 수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시장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합창단 연습에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00원짜리 무말랭이가 수백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무말랭이 차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린 물을 물에 넣고 끓이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무말랭이의 약효를 극대화하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름 과정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말린 물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 것을 초한다고 합니다. 생무는 성질이 차갑지만 이렇게 불에 불어주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콩팥이 차가워지는데 따뜻한 성질로 변한 무말랭이 차가 들어가면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혈액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레시피를 꼭 적어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처방전입니다. 먼저 가을이나 겨울에 수확한 단단한 물을 손가락 굵기로 썰어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립니다. 요즘은 식품 건조기를 쓰셔도 되지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잠시라도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말린 무말랭이를 흐르는 물에 씻어 먼지를 제거한 뒤 물기를 꽉 짭니다. 그리고 달궈진 마른 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때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셔야 합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은근하게 우려내십시오. 그러면 물 색깔이 보리차처럼 진한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황금색 물이 뼈를 채우고 콩팥을 씻어내는 생명수입니다.
이 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물 대신 수시로 마셔도 좋고 특히 식사 후에 드시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서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싹 사라집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맛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이 여사님이 효과를 보셨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3번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콩팥이 추위에 약해져 기능이 더 떨어지기 쉬운데 따뜻한 무말랭이 차 한 잔이면 뱃속이 훈훈해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이번 주말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물을 한 다발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베란다 채반에 물을 썰어 널어놓고 그것이 꼬들꼬들하게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보약으로 내 몸을 돌보는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무말랭이 차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뼈는 튼튼해졌는데 혈관에 낀 기름때는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짝꿍 음식은 바로 혈관 청소의 제왕이자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밥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생선, 바로 고등어입니다. 무와 고등어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콩팥을 살리기 위해 비린내 없이 완벽하게 조리하는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무말랭이 차로 뼈를 튼튼하게 채우셨다면 이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혈관을 대청소할 시간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피가 맑아야 하고 그 피가 콩팥으로 막힘없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 끈적끈적해지면 콩팥은 그 더러운 피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짝꿍 음식은 바로 바다의 볼이라고 불리는 고등어입니다. 아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장님, 콩팥 안 좋으면 등 푸른 생선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리법과 짝꿍만 잘 만나면 고등어는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무에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혈관 청소부로 유명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콩팥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가득 들어 있어서 기름진 고등어의 소화를 돕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등어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온다는 분들이 계신데 무와 함께 드시면 그런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무가 생선의 기름기를 분해해서 담백하게 만들고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리법은 바로 고등어 무 조림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뉴이지만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고등 어무조림,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 무를 1cm에서 1.5cm 두께로 큼직하고 도톰하게 썹니다. 너무 얇게 썰면 조리는 과정에서 다 흐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두께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냄비 바닥에 물을 빈틈없이 깔아줍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을 바닥에 깔면 생선이 냄비에 눌러붙어 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무에서 나온 시원한 채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고등어 살에 스며들어 비린내를 싹 잡아줍니다. 무 위에 손질한 고등어를 얹고 양념장을 붓습니다. 이때 양념장은 되도록 싱겁게 만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좋습니다. 간장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특히 생강은 고등어의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티라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물을 자박하게 붓고 처음에는 뚜껑을 연 채로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입니다. 여기서 뚜껑을 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린내 성분은 휘발성이라서 끓기 시작할 때 뚜껑을 열어두어야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처음부터 뚜껑을 닫으면 비린내가 냄비 안에 갇혀서 음식 맛을 망치게 됩니다. 비린내가 어느 정도 날아가면 그때 뚜껑을 닫고 중불이나 약불에서 20분 이상 푹 졸여줍니다. 이때 무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 속에 들어있는 매운맛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열을 받으면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푹 익은 무는 마치 배처럼 달콤하고 젤리처럼 부드러워져서 씹을 필요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조리된 무는 고등어의 좋은 지방인 오메가3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영양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 먼저 푹 익은 무 한 조각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고등어 살을 발라 드셔보세요. 무의 소화 효소가 위장을 미리 준비시켜 주어 생선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맛과 영양, 그리고 소화까지 잡은 일석삼조의 건강 밥상입니다. 특히 입맛 없는 겨울철에 갓 지은 따뜻한 현미밥 위에 양념이 푹 뺀 말랑한 무조림 한 조각을 올려 드시면 없던 입맛도 되살아나고 콩팥도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 조림이라도 국물까지 밥에 비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조림 국물에는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한 식사법입니다. 이제 뼈와 혈관까지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콜록콜록 기침이 끊이지 않고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콩팥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의 건강까지 위협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짝꿍은 바로 천연 감기약이자 우리 몸의 흡수율을 3배나 높여주는 마법의 재료들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것과 무가 만나면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는 놀라운 조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고등어 무조림으로 혈관 속 기름때를 말끔하게 씻어내셨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면역력의 최전방을 지킬 차례입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마른 기침을 달고 사시거나 가래가 끓어서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잦은 기침이 콩팥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침을 심하게 하면 복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으면서 콩팥을 쥐었다 놨다 하는 듯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충격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콩팥 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콩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세 번째 짝꿍이 자연이 선물한 천연 항생제, 바로 꿀입니다. 무와 꿀이 만나면 병원 약보다 더 강력한 호흡기 치료제가 탄생합니다. 무 특유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살균 작용과 진정 작용을 하는 꿀이 더해지면 염증으로 부어오른 목을 가라앉히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옛날 궁중에서는 왕이 기침을 하면 무와 꿀을 재워 만든 차를 수시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검증된 명약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단돈 5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무꿀청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깍두기 모양으로 작게 썹니다. 껍질에 비타민C가 알맹이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절대 벗기시면 안 됩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썰어놓은 무를 넣고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붓습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딱 3일만 숙성시키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3일이 지나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쪼글쪼글해지고 꿀과 무즙이 섞여서 맑은 물처럼 변합니다. 이때 무건더기는 건져내어 장아찌로 드시고 남은 액기스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컵에 무꿀청을 2스푼 타서 차로 드십시오. 목이 칼칼할 때마다 한 잔씩 마시면 목구멍에 끼어있던 끈적한 가래가 싹 녹아내리고 기침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어서 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꿀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 배를 갈아 넣으셔도 좋습니다. 배에 루테올린 성분이 더해지면 기관지 확장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짝꿍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무가 가진 영양소를 우리 몸에 100% 아니 200% 흡수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고소함의 대명사, 들기름입니다. 무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만약 물을 그냥 물에 삶거나 생으로만 드신다면 이 귀한 지용성 비타민들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때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들기름은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무와 들기름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무화물 볶음입니다. 무화물은 너무 흔한 반찬이라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제대로 만들면 소고기보다 귀한 반찬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무화물 비법은 물 없이 오직 무의 수분으로만 볶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물을 결대로 채 썹니다. 결대로 썰어야 볶을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채 썬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소금으로만 간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익히는 것입니다. 물을 넣지 않아도 무 자체에서 나온 달큰한 채수가 들기름과 섞이면서 자작하게 국물이 생깁니다. 무가 투명해지고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무화물은 씹을 필요도 없이 술술 넘어갑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반찬이 없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향이 가득한 무화물을 듬뿍 올려서 비벼 드셔보세요. 고소한 들기름이 무의 영양소를 감싸 안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해 줄 것입니다. 특히 이 요리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노년기에 골칫거리인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독소가 줄어들어 콩팥 건강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고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무꿀청,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들기름 무화물 볶음. 두 가지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흔한 재료들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이번 주말 식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무차를 마시고 고소한 무화물에 밥을 비벼 먹는 모습. 상상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쏟아진 수많은 정보 때문에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를 아주 알기 쉽게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악연을 끊어내십시오. 내 몸의 방어막인 비타민C를 파괴하는 당근과 오이, 비싼 돈을 주고 산 보약의 효과를 씻어내버리는 인삼과 한약, 갑상선 기능을 위협하여 콩팥까지 힘들게 하는 귤, 그리고 소화불량과 피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목이버섯은 무와 최소한 2시간 이상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둘째, 최고의 단짝 친구들을 곁에 두십시오. 구멍난 뼈를 채우고 콩팥을 따뜻하게 하는 무말랭이, 끈적끈적한 혈관을 씻어내는 고등어 무조림, 지긋지긋한 기침을 잠재우는 무꿀청, 그리고 영양소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들기름 무화물.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콩팥과 온몸을 지키는 4대 천왕입니다. 밥상 위에 반찬을 바꾸는 것이 내 몸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이 선생님이나 이 여사님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반면에 사소한 습관 하나를 지켜서 8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의 부축 없이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한 노후는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무한화를 챙겨 먹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경로당의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특히 매일 무생채에 밥을 비벼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콩팥 건강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무요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